네, 안녕하세요. LG전자 주주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매일 아침마다 주가창 켤 때마다 힘없이 무너지는 주가를 보면서 나름 대형주라고 하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일까? 답답하고 원망스러우셨을 텐데 끝이 없을 것 같던 이 하락세를 멈추고 드디어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이 빨간불을 켜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LG전자가 잡주였으면 미련 없이 던졌을 거고 우리가 많이 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량주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주가가 잡주처럼 떨어지다 보니까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지금 오늘의 이 반등을 보면서 이제 정말 바닥을 좀 찍은 걸까? 이제 안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시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와 주식시장의 거장들은 모두가 이제 지쳐서 포기하고 고개를 돌릴 때 진짜 거대한 턴어라운드의 추세 전환이 시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의 이 반등이 단순 낙폭과대로 인한 기술적 반등일지 아니면 메이저들이 다시 유입이 되면서 진짜 바닥이 나온 걸지를 지금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 영상 보시러 오신 분들 제가 이거를 썸네일에도 적어놨는데 자 목요일 날부터 다 뒤집힌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필이면 LG전자 그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계속 음봉으로 찍어 눌리고 있는 상태에서 도대체 뭐를 보고 목요일부터 주가가 제가 올라갈 거다 판 뒤집힌다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전날 영상에서 LG전자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잠깐 한번 같이 보고 이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저는 LG전자의 가격이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그냥 눈 감고 사볼 거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의 하락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펀더멘털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LG전자가 그냥 주구장창 내리기만 하니까 이게 사실 뭐 잡주도 아니고 너무 과하다. 이거는 눈 감고도 사야 된다라고 했던 타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의미가 있는 가격인 20만 원 부근을 지켜내면서 지금 빨간 양봉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의 흐름이 정말 다행스러운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부터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직 제대로 된 반등은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LG전자를 앞전에 들고 계셨던 분들 혹은 새롭게 뭐 들어가려고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뭐 추매라도 해서 평단을 낮춰놓거나 아니면은 저가 매수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또 정확한 타점을 잡아야지 내가 샀는데 주가가 더 내리거나 또 조정이 길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타점과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점들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는 건데 사실 뭐 지금 같은 구간은 제가 눈 감고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과대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바닥이 좀 잡혔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진짜 반등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앞전에 이제 매수를 많이 하던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뭐 외국인은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근데 기관 쪽에서 최근에 매도세를 많이 보이다가 얘네가 매수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금투는 최근에도 계속 사고 있었고요. 자, 근데 이제 기관들이 원래 앞전에 상승이 나올 때 주포였던 이 메이저 수급입니다. 근데 얘네가 매도하니까 주가가 또 떨어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시 매수로 돌아섰다라는 거니까 이제 기관이 다행히도 이 LG전자 하락에 브레이크를 좀 걸어줬다. 자, 근데 여러분들 LG전자의 주가가 더 세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어쨌든 앞전에 이제 떨어지면서 생긴 매물대도 있고 이거를 이제 수급들을 다 흡수하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려면요. 아직은 지금 이 정도 반등으로 이 정도 수급으로는 조금 약합니다. 최근에 들어왔던 개인들이 물량들을 더 매도를 해야 되고 이런 물량들을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힘이 강력하게 들어와야 거기서부터 상승이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일단 기관이 매수로 돌아선 거 천만 다행이지만 우리가 단순히 기술적 반등 그리고 잠깐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와 이제 반등 나온다 추매하자 바닥 잡자라기보다는 이런 수급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타점들을 이제 공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그리고 원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저는 방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부터의 매수 타점, 지금부터의 매도 타점입니다. 네, 여러분들 LG전자가 지금 고점을 한번 찍고 세게 내려왔던 만큼 이 반등의 폭도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LG전자가 떨어졌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LG전자가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젠슨항이 방한했다가 돌아가서 재료 소멸만으로 이렇게 엄청난 하락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젠슨왕 CEO가 방한한다라는 소식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니까 이벤트가 종료가 되면서 또 주가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젠슨왕 방한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단순 테마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과대 낙폭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단순히 젠슨항이 돌아가서 이벤트가 종료돼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재료 소멸로 이제 반응을 하면서 떨어진 것도 맞는데 이 와중에 가장 매도가 많이 나왔던 건 어느 주체였어요?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팔아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외국인이 팔아댄 이유가 있죠. 자, 이 환율 차트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환율이 최근에 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급등이 막 나오다 보니까 달러는 강세고 원화는 약세이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죠. 그래서 LG전자의 주포였던 외인들은 이번 또 급등을 이용해서 환율도 오르겠다. 차익 실현에 아주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싹 다 팔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더 가파르게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이유가 또 있는데 LG전자가 나쁜 기업이다라고 해서 고점이다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외인들의 거대 자금들은 대부분 이제 매니저가 손으로 그냥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 지수를 좀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이라고 하면은 이 특정 섹터 지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추종하는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는 퍼센트를 보고 비중을 보고 매매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외국인 펀드가 코스피 시장에 100억을 투자를 해서 뭐 삼성전자 30%, 현대차 10%, LG전자 5% 이렇게 이제 비율을 채워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어디 채워놓은 데서 갑자기 5%였던 LG전자가 미친 듯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LG전자의 비중은 늘어나는데 다른 데는 주가가 가만히 있거나 이러면은 다른 데 비중은 축소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왜곡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강제적으로 매도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패시브 펀드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죠. 특정 종목의 비중이 벤치마크 지수보다 낮아지거나 채워야 할 비율이 어긋나면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강제로 주식을 던지거나 사야 된다라는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LG전자가 뭐 악재가 없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돼도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 LG전자 지금 비중이 목표치보다 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비율을 맞추게 일단은 던져라는 매도 버튼을 기계적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인 창구에서 이유도 없이 이렇게 엄청난 매물이 쏟아졌던 이 매도 폭탄이 이런 이제 기계적 비중 조절 물량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매도 물량이나 조정의 원인은 이 LG전자의 펀더멘틀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금 수급이 조금 꼬이면서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어서 수급 때문에 나온 하락이지 이 LG전자의 성장성이나 펀더멘털에 변화는 1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LG전자를 매매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우리가 떨어졌을 때 이 바닥 구간을 또 맞춰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LG전자를 우리가 떨어졌을 때도 자신감 있게 보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이유였죠. 그래서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런 흐름들을 떨어질 때도 계속 짚어드렸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까지 좀 기다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순히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은 당연히 올라갈 때는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이 되게 되고 떨어질 때는 아 이거 이제 끝났구나 나쁘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앞의 주가에 속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타점들을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LG전자 매매를 시작했던 핵심 모멘텀들 이유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젠슨항이 방한을 한 이유는 단순히 삼겹살에 소맥을 먹으러 왔을까요, 진짜?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LG전자가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 엔비디아 젠슨항 CEO는 단순히 협력 관계를 넘어서 LG전자를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엔비디아의 핵심 인사이자 젠슨 황의 딸인 메디슨 황 수석 이사가 LG 트윈타워를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젠슨 황이 직접 또 방문을 해서 LG 트윈타워를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젠슨 황의 딸도 오고 젠슨 황도 오고 도대체 LG를 왜 자꾸 찾아오냐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단순히 그냥 비즈니스 미팅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그만큼 젠슨 황이 LG전자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엔비디아가 지금 지향하는 차세대 전략이 뭐예요? 피지컬 AI입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이거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서는 지금 못합니다. 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셋을 현실 세계의 물리적 실체로 구현해낼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로 지금 LG전자를 선택을 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LG전자가 진짜 강력한 강점이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데이터가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전, 가구 하면은 LG전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전 세계의 수억 가구의 거실, 주방, 개인 이런 공간들에 침투해 있는 가전 생태계의 포식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마트 가전을 통해서 축적된 이 방대한 인간 생활의 패턴 그리고 실내 공간 데이터는
단순히 이제 텍스트 기반의 AI를 넘어서 행동하는 AI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율주행 로봇이나 뭐 서비스 로봇이 인간의 공간에서 이제 정교하게 좀 움직이려면 이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LG전자가 아주 거대한 보물 같죠. 데이터 원유를 보유한 파트너 같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LG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핵심 모멘텀들을 이제 PPT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이제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LG전자 주주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 채널의 영상들 한 번씩 공유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LG전자 제일 좀 강력하고 좋게 보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 작년부터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미친 듯이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 기업들, 뭐 광통신, 그리고 전력 설비 이런 종목들이 미친 듯이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 많이 못 간 테마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이 냉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난과 뭐 반도체 쪽으로만 지금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가 뿜어내는 열을 식히는 이 냉각 시스템 공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셋들이 풀 가동이 되면요. 이 데이터 센터는 거대한 용광로가 됩니다. 근데 이 열을 식히는 초대형 냉각 장치를 칠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LG전자는 이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전 세계의 생산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LG전자가 뭐 냉장고라던가 에어컨 같은 것도 얼마나 잘 만들어요. 그래서 LG전자가 최근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의 초대형 냉각 시스템을 잇따라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지금 LG전자가 이제 대장주로 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저는 이거 모멘텀 반영도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이거 이슈 반영되면서 올라간 게 많이 없었어요. 시장에서는 이제 댄스당 CEO랑 이제 구강호 회장이 만나는 것만 좀 집중을 했고 이 부분은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LG전자는 나중에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미 잘 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장 부분이 미쳤습니다. 이제 누적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뭐 전기차 캐즘이다 그리고 대중화 속도가 좀 조절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와도 이 차량 내부가 스마트폰처럼 변하는 이 SDV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흐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LG전자의 전장 사업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뭐 화면이나 오디오, 그리고 전기차 파워트레인, 그리고 차량용 램프까지 완벽한 삼각편대를 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보한 누적 수주 잔고만 이제 10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예전처럼 가전으로 벌어서 자동차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 실적으로 증명을 하는 굳건한 이익을 내는 진짜 전장 기업으로 체급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가 이제는 TV나 뭐 가전을 한번 팔고 끝내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드웨어를 깔아두고 소프트웨어로 이제 매달 마진을 남기는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수억 대 LG 스마트 TV 있잖아요. 여기에 탑재된 웹 OS 플랫폼이 핵심인데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가입자들을 기반으로 이제 광고를 보여주고 컨텐츠 수수료를 받는 이 플랫폼 매출이 올해는 또 조 단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 쪽의 제조 마진은 이 5% 안팎이지만 이 웹 OS 기반의 플랫폼 사업은 영업이익률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고마진 꿀 사업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LG전자를 계속해서 언제까지 가전 기업으로 봐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전자의 주가가 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LG전자 최근에 올랐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LG전자 시총 얼마예요? 전날 기준으로 36조입니다. 뭐 40조라고 쳐도 자, LG전자 보세요. 지금 LG전자의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봤을 때 내후년 100조, 영업이익 5조 이런 기업이 지금 뭐 시가총액이 40조, 35조, 36조 이거는 가전 기업으로 사실 보는 거잖아요. 기업 가치 평가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가 보수적인 업종의 이제 기업들을 보면은 매출에 비해서 시총이 매출만큼도 안 나옵니다. 자, 근데 LG전자가 뭐 시총이 40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이 상태면은 LG전자의 뭐 순자산 가치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으로만 시총을 대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미래의 PER과 PBR을 보면은 뭐 13배 그리고 PBR 같은 경우 1.27배. 그럼 이거는 완전히 LG전자를 지금 가전 기업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게 아니다라고 했죠. AI 데이터 센터 냉각 관련주, 뭐 전장 사업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고 피지컬 AI 로봇 쪽으로 엮였을 때는 이거 저는 지금 시총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LG전자 자 이것 때문에 올라갑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제 말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한번 올랐다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뭐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앞전부터 LG전자 싸다, 이거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였는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거니까 이거 앞전 영상 잠깐 한번 집중해보고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LG전자의 핵심 모멘텀으로 이제 잡아드린 게 이 저평가 이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G전자가 왜 저평가냐?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LG전자 같은 기업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가 밸류 자체를 뭐 실적이나 이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조금 낮게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지금부터는 달라지죠. 왜? 뭐 자동차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뭐 피지컬 AI라던가 최근에 로봇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2월 달에 이거 프리미엄 붙을 수 있는 키워드 나왔다. 피지컬 AI 로봇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은 LG전자가 지금의 시총은 말이 안 된다라고 저평가되었다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무슨 LG전자 같은 기업을 좋다라고 하냐. 얘네 만년 저평가고 못 가는 이유가 있다. 막 이렇게 댓글도 달리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당시에 주가가 어땠어요? 11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46만 원까지 갔죠. 뭐 4배가 넘게 주가가 올라왔는데 사실 뭐 지금이야 이 구간에서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걱정이지 LG전자의 본질 저는 여전히 LG전자 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40만 원에 사나 30만 원에 사나 20만 원에 사나 이제 결국에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거나 막상 내려가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타점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점을 그래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높게 사면은 올라갈 걸 알아도 막상 내려가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손절 나가고 불안하고 걱정돼서 잠도 안 오고 못 버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내려갈 때 아마 손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매매를 하려고 하면요. 이게 올라가든 말든 내려가든 말든 싸게 잡아놔야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지. 비싸게 사면은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위에서 자거나 조금 아래서 자거나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사고 이제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점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타점을 어떻게 잡을 건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우리 LG전자 주주분들 지금 LG전자 화이팅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LG전자 화이팅. 자 그럼 여러분들 결국에 LG전자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돈의 흐름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LG전자가 이제 체급이 있는데 대형주인데 그냥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명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와야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또 주포들이 팔고 나가야 이런 고점이 나오고 떨어지는 패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을 건지를 볼 건데 자, 일단은 이거를 주봉 차트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LG전자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미리 LG전자를 작년부터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거 봤을 때 여기 빨강색 화살표 보이시죠? 자, 이게 뭐냐면 상승이 시작된다라는 신호 그리고 주포들이 매집이 들어온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이제 상승의 시작점이 되거든요. 4점이 뜨고 올라가고 4점 뜨고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상승들이 나왔다가 지금도 이제 4월 달부터 이런 신호들이 포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5월, 6월 주가가 미친 듯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수급들이 들어와야 주가가 상승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올라갈 종목을 골라놓고 이런 주포들의 움직임까지 포착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런 타점들, 이런 매수 타점들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럼 지금 또 떨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나오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상승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봐도 앞전에 이 세력들의 매수 신호 포착이 되고 나서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 시작점들을 우리는 잡아낼 거고 그래서 물론 이거는 있어요. 두 가지 타점이 중요한데 첫 번째가 이 세력의 매수. 그래서 내려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세력들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는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거기는 상승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닥이나 급등을 노릴 때는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거래량을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 거래량에서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앞전에 고점 나오고 떨어질 때 있잖아요. 이날 앞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 엄청난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점 나오고 밀리면서 이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매도 물량 쏟아지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올 때 거래가 많이 터지면은 이거는 매도의 힘이 살아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올라갈 때 거래가 터졌다가 줄었다가 터졌다가 줄었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눌릴 때 거래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눌림 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거래가 줄어들면서 눌린다. 그러면 하락의 힘이 약해지고 매도 물량 나올 게 더 이상 많이 없어진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타점을 잡을 때 거래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구간들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려올 때 이제 거래가 줄어들고 바닥이 잡히고 그 다음에 또 거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LG전자가 첫 양봉을 띄웠기 때문에 내일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20만 원 라인 또 지키면서 여기를 안 깨고 버텨주는지 그다음에 또 거래가 이제 많이 터지지 않고 슬금슬금 거래 터트리면서 바닥을 또 잡아주고 반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세력들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고 우리가 금요일장 매수 타점들, 추매 타점들, 반격할 수 있는 타점들을 잡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LG전자가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설령 시장에 변수가 있어서 이 지지 라인이 한번 깨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앞전에는 내려오는 와중이라서 우리가 잠깐 관망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고 안 그래도 LG전자 주가 쌌는데 지금 너무 더 싸졌다? 그러면 저는 그런 구간들을 미친 듯이 쓸어 담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의 한 번의 타점들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제가 지금도 좋게 보지만 향후 몇 년간은 계속 좋게 볼 종목이라서 자, 우리 채널에 주력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종목 보고 계시기도 하고 제가 아무리 영상으로 떠들어 봐야 중요한 매수나 매도 타점은 장중에 나오고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중요한 매수나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도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합니다. 여러분들 타점 놓치지 않도록이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은 지금 꼭 눌러두시고요. 그럼 제가 LG전자에 또 지금부터의 매수 매도 타점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것들을 공유를 해드리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세요. 그러면 구독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제가 내일부터 나오는 매수 매도 타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본업이 있어서 잠깐 못 보더라도 혹시나 LG전자의 타점을 놓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제가 문자로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때는 문자 확인하시고 타점이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중요한 타점들 놓치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늦은 시간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남겨두셔야 제가 내일부터 타점들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LG전자도 그렇지만 제가 이 세력들의 매수와 매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또 지금부터 나오는 매수나 매도 타점들 정확하게 좀 캐치를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LG전자 그러면은 이 부분 한번 설명드리고 또 LG전자의 핵심 매수 매도 타점들 정리를 해볼 건데 이게 지금 시장에 대한 변수도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영상 뒷부분에서 시장 얘기도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빼놓고 LG전자를 매매를 하면은 반쪽짜리 매매 변수를 생각을 못한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가 벌써 16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채널을 구독을 하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채널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알려드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를 30만 명까지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을 발굴해드리거나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전달을 또 많이 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전에 혹시 아직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 위에 구독, 좋아요 있죠?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의 주식에서 매매하는 주력주들이 있는데 이 주력주들 타점을 어떻게 잡아내고 그리고 이 주력주가 있을 때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는지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력주는 우리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올라갈 근거, 명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지, 다음으로 마지막에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안에서도 싸게 살 수 있는 타점들을 잡아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종목들을 어떻게 골라내는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아마 삼성전자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려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왜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이제 주력주로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 제가 보통 이렇게 중요한 종목이라서 분석 리포트를 좀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반도체 DS 부분 쪽에 폭발적 성장이 있었다. 그리고 뭐 이 추이는 지속이 될 거고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매를 할 근거가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1번으로 제일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럼 1번 요건이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2번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어느 타이밍에 매매를 할 건데,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보면은 이 종목도 올라갈 때 이제 주포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게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주포들이 매집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상승의 신호탄이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미리 좀 발굴을 해서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타점들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타점이 여기 보면은 이 빨강색 화살표 혹시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이제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하는데, 자, 확대를 해보면은 요 신호가 포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주가 올라가죠. 상승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 신호가 뜨니까 올라가고 요 신호가 뜨니까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라갈 근거가 있는 종목을 찾았으면은 주포들이 매집 들어오면서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타점을 잡아낼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오니까 이거 집중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채널에서 매매했던 종목들 예시로 몇 개만 보여드려 보면요. 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좀 주력주로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이제 주봉 차트를 봤을 때 보면 여기서 이 빨간색을 살펴보이시죠? 이 주포들의 매집 신호,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뜨면은 여기서부터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또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이런 주포들의 매집 신호들이 포착이 되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때 여기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이제 한미반도체를 같이 매매를 하면서 이 당시에 제가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타점 나왔다고 문자로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바닥 자리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앞전에 이제 9월 1일, 9월 6일에 9월달 주가 바닥 나오는 이유가 있다. 최저점 매수 구간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때 제가 영상으로도 타점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알려드려서 이런 타점들 놓치지 않게 제가 주력주 타점을 잡아드렸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때 당시 날짜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이때가 이제 9월달, 9월 1일, 9월 5일 막 이럴 때요. 그래서 9월달에 이런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자, 이 당시부터 9월 5일 기준으로 종가가 이제 82,000원 부근이니까 거의 33만 6천 원까지 갔잖아요. 그럼 이 자리부터 4배에 가까운 상승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주포들이 움직이는 자리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이 우리가 이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때 주포들이 언제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하는지요. 그래서 보통 한미반도체 보면 자, 올라갈 때 주포들이 매수해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요?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떨어지고 매수 타점 뜨고. 자, 이거 확대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목표가 찍고 내려오고 또 노란색 선 터치하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노란색 선 찍고 떨어지는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포들이 언제 움직이고 매집을 하는지 언제 매도를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예시로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보면요. 자, 앞전에 또 제가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했는데 2025년 7월달이랑 9월달 자, 하반기 대폭등 간다. 그 다음에 로봇 대장주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와서 우리가 배팅을 해볼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도 알려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주력주 타점 나왔다고 이제 문자로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자, 7월달 9월달이면 이런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런 타점들을 미리 좀 발굴을 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거고 이제 이때 당시에 제가 또 미리 알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바닥 구간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포착이 됐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매집 타점이 뜨고 상승 파동 나오고 또 이런 매집 타점들 타점 나오고 상승 파동 나오고 그래서 이때 당시 주가가 한 4,000원대였는데 이제 주가가 결국에는 5만 원을 넘겼으니까 얘는 텐베거 종목을 달성을 했죠. 10배 넘게 올라가는 텐베거 종목. 자,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가서 떨어져요? 자, 보면은 이제 매집 타점 뜨고 올라갔을 때 노란색 선 부딪히니까 이제 고점 찍고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포들의 매집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나간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바닥에서 주포들의 이제 매집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정말 큰 상승 파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타점들 놓치지 말자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주력주로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대바닥 구간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타점이 나오는 종목.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력주 지금 진입하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다음 주력주 진입할 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를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010-6790-5019로 저한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요. 우리 채널 오늘의 주식에서 매매를 하는 주력주, 제가 올라갈 근거가 담긴 레포트 있죠, 레포트. 이 레포트와 함께 매수와 매도 타점이 나오는 타이밍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제 문자로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제 무료로 나눠드리는 거니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은 오늘의 주식 주력주에 대한 레포트랑 그 다음에 타점들을 제가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쓰는 지표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런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싸게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런 검색기나 지표 같은 걸 사려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언제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되는 데까지는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설정을 해두시면은 뭐 다른 종목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매매를 하실 때도 아, 이 종목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런 타점이 나왔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혼자서도 캐치를 해낼 수가 있고 공부하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표 설정하는 방법이랑 이 수식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내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 있죠. 마찬가지로 저한테 지표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세요. 그러면은 지표라고 요거 두 글자 문자 남기신 분들은 제가 이 지표 설정하는 방법이랑 수식 값을 문자로 이제 답장을 최대한 빠르게 좀 드려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LG전자의 주가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앞전에 LG전자의 주가가 내렸던 이유가 단순히 지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환율이 폭등하면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도 있었고, 그리고 또 LG전자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너무 급등을 해버리니까 이 리밸런싱을 위한 외국인의 기계적인 매도도 나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하락폭이 조금 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LG전자가 상승이 끝나서 아니면 이 기업 성장이 끝나서 떨어진 거면은 정말 큰일인데,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과대 낙폭이 나온 거니까 우리가 겁먹지 않고 이런 구간들을 또 공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에 대한 변수는 조금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최근에 뭐 다우존스라던가 미국 증시 있죠. 미국 증시가 올라가다 한번 꺾였어요. 그래서 음봉으로 좀 세게 찍어 눌리기도 했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다가 한번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가 완전히 미국 증시와 커플링되는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큰 방향성 자체는 세계 경제, 미국 증시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이러면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달러는 강세인데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증시가 또 내린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의 이탈이 조금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미 선물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도 내마녀의 날인데 이거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도 이거를 방어해냈어요. 그래서 내마녀의 날에 이제 증시가 하락 안 하고 오히려 강하게 좀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은 악성 매물이 좀 소화가 됐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기일 전까지는 파생 시장에서는 주가가 이제 떨어져야 돈을 버는 이제 세력들이 있죠. 풋옵션이라던가 선물 매도 포지션, 그리고 올라야 돈을 버는 콜옵션이나 선물 매수 포지션이 거대하게 싸웁니다. 네, 만기 당일에 증시가 올랐다라는 것은 이 주가를 좀 아래로 짓누르던 하방 세력의 매도 물량을 상방의 세력이 돈의 힘으로 완전히 받아내고 이겼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증시를 봤을 때도 앞전에 좀 강하게 떨어지다가 지금 이 하방에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다 보니까 참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환율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미국 증시의 동향을 계속 좀 살펴봐야 됩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발목을 잡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환율인데,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오다가 이게 한번 꺾여서 다행히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 뚫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고점이 한번 막혔으니까 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지금 높은 요인 중 하나가 미국과 이란이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종전을 하게 되면요, 이제 환율도 조금 진정이 되고 뭐 증시도 반등이 나오고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미국과 이란이 이제 종전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시간이 다소 걸릴 뿐이지.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불안정하면서 이런 기업의 가치들이 조금 가려져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구간들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을 해야 남들이 다 좋다고 볼 때가 아니라
이제 시장 하락에 좀 매몰되어 있을 때, 여기에 집중을 할 때 우리는 저렴한 종목들 찾아 나설 겁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LG전자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탑픽 종목으로 보는 거니까 저는 뭐 다른 종목들 다 제쳐두고서라도 LG전자의 기회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살펴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제 미 선물이 반등 나오는 걸 봤을 때 뭐 미 증시가 나쁘지 않게 마감을 하면요. 내마녀의 날인데도 이제 국내 증시 나쁘지 않았고 반등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장도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은 LG전자 주가 더 밀릴 이유가 없죠. 오히려 여기서 크게 한번 튀어오를 수 있다. 그래서 LG전자 우리가 금요일장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뭐 미국장이 떨어지거나 하는 변수가 생기더라도 제가 또 같이 대응을 하고 뭐 매일매일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고 기준을 잡아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LG전자를 매매할 때 우리가 매수에 대한 타점도 중요하지만 이 매도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런 종목들은 매도 타점 한번 놓치면 어떻게 돼요? 주포들이 다 팔고 도망칠 때 우리만 가만히 있다가는 이것들 하락을 그냥 때려맞고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매도에서도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진짜로 제가 매도 타점 나왔을 때도 알려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6월 1주차에 제가 이제 수급 보면서 이거를 알려드렸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만 당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잠깐 한번 같이 보고 이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막 고점 부근에서 대량의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를 할 때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관이나 연기금은 앞전에 매수를 했었잖아요. 근데 매수를 하다가 지금 매도를 하는 돌아선 이유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이거 수급을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뭐 앞전은처럼 이제 적당히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매도 물량들을 다 쏟아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 날짜가 6월 2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6월 2일 날 수급을 한번 볼게요. 6월 2일 이때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개인들만 주구장창 매수를 미친 듯이 하고 외국인 기관 뭐 금투 이 종목의 주포들은 다 팔고 도망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제가 장중에 자, 타점 나왔습니다. 이거 매도 타점이 나왔습니다라고 알려드렸거든요. 이거를 혹시나 이제 늦게 보신 분들이나 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이런 타점들을 놓치거나 오히려 지금 개인들 매수할 때 따라 들어가서 엄청난 손실 그리고 엄청나게 물려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 매도 타점들은 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지점들을 찾아내야 된다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는 돈이 수급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지점이었기 때문에 매도 타점이 되었던 거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 타점이 잡히고 또 올라가서 매도 타점이 나올 때는 언제예요? 이렇게 노란색 선, 세력의 목표 선에 또 닿는 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지고 또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서 또 그러면 다음 세력의 목표 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될 변수가 있어요. 그냥 한 번에 큰 상승을 노리는 게 아니라 앞전에 여기서 고점이 한 번 나왔잖아요. 이 구간이 어떻게 돼요?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는 매물 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 번에 또 큰 상승 노린다고 그냥 올라가는데 가만히 들고 있다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또 떨어져서 고생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목표가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매수나 매도 타점들 잡아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싸게 살 수 있는 구간, 비싸게 팔 수 있는 구간들을 찾아내면서 매수 매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저는 여러분들 이거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할 겁니다. 고점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될 때까지는요. 네, 저는 당분간은 고점이 안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종목이니까 향후 몇 년간은 제가 여러분들과 LG전자를 함께 매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두시면은 제 영상들 올려드릴 때 매일 제일 먼저 시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 내일도 제 영상 보러 오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LG전자 화이팅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 LG전자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더 중요한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바로 한번 집중해서 대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